마치 지휘관이 된 듯한 느낌인가요? 이 정도면은? 진짜 그 항공적인 느낌? 제복을 입을 때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리셋하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1870년 보불 전쟁 전후로 해서 이렇게 카키색, 네. 이제 이것이 위장도 잘 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위장색을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무장친이 되어 있던 바펜 SS가 이런 걸 제일 먼저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턴업이라는 곳에 오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패션에 감각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한번 그걸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옛날에 복무했던 그런 느낌으로 되돌아갈 만큼 예쁜 옷들을 제가 한번 입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옛날 복무 느낌이요. 아주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2년 전부터 일하고 있었다가 잠시 군대를 갔다 온 다음 다시 여기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옷도 하여튼 밀리터리에 딱 맞게 멋지게 입으셨어요, 아주. 오늘 좀 특별히 뽑히시게 된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밀리터리를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밀리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해가지고 제가 뽑히게 됐습니다. 책 같은 거를 봤는데 혹시 그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밀리터리에도 관심이 있었고 역사하고 그다음에 외교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에 들어와서도 이제 외교와 정치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정치학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때 트레이닝 됐던 것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일을 하면서 네.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묶어서 책으로 내는 게 좋겠다 해서 책으로 내게 된 거고, 특히 최근에 나온 제복과의 대화는 그 제복을 입은 그 군인들하고 제복을 입지 않은 그 민간 정치인이나 관료들하고 서로 어떤 관계를 하는 것인가, 그거를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로 대화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너무 군인이 힘이 세면 군국주의가 되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너무 독재적으로 힘을 갖게 되면 전체주의도 되고, 그래서 제 결론은 너무 한쪽으로 휩쓸리면 좋지 않겠다. 서로 밸런스를 갖추면 좋겠다. 되게 멋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 커버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프슈트 커버홀 같은 거에 간단하게 이렇게 서스펜을 한번 매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그 대한민국 육군 워커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저 하네스 같은 게 그 언뜻 보기에는 그 예전에 조종복에다가 낙하산을 멜 때 그 착용했던 그거하고 느낌도 비슷한데, 조종사들이 탈출한 다음에 생환을 할 때 정말 이 비슷한 걸 같이 착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달고 다니지는 않고 보통은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여기가 저희가 지금 밀리터리를 판매하고 있는 라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M65 필드 자켓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어깨 견장과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의 여기 황동 지퍼, 그리고 여기 대형 포켓,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손목 보호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렇게 밀리터리가 디테일이 많은 점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나네요, 진짜. 이 제품 같은 경우가 걸프 전쟁 때 사용했던 미군들이 파카인데, 일반 오리지널 피시테일 파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모 패턴 들어간 이런 피시테일 파카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 제품을 많이 선호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화려한 제복을 옛날에 많이 입다가 1870년 보불 전쟁 전후로 해서 이렇게 카키색, 이제 이것이 위장도 잘 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위장색을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무장친이 되어 있던 바펜 SS가 이런 걸 제일 먼저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서, 뭐 한국군은 뭐 군대 다녀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런 위장색 특성이 굉장히 높은 군복이 된 거죠. 어떤 옷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이 M65 필드 자켓을 한번 입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약간 야선상의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되게 좋으실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6.25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 옷은 좀 디테일을 어떻게 살려야 이제 멋있게 입을 수 있을까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안경으로요?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하금패류 같은 걸 쓰면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 안경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지휘관이 된 듯한 느낌인가요? 이 정도면은? 마침 지휘봉이 없네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아미 트레이닝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죠, 이게? IPFU 자켓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관생도들이 다 모여서 이런 트레이닝복을 입고 체력 단련 같은 팀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한 개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사관학교 생도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샌더스트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영국의 샌더스트 사관학교 그걸 대표하는 팀이 와서 미 육사 웨스트포인트하고 체력 경쟁을 했던 것이 뭐 출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컴피티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상되게 만드는 옷이네요. US 아미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항공 잠바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건 6.25 전쟁 때, 그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선배 공군 조종사분들 또 당시 미공군 조종사들이 많이 입었을 것 이런 같은. 디테일 같은 부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항공 점퍼들 저도 많이 선호해요. 여기도 딱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미국 이렇게 이름 붙이시고. 여기는 그 US 아미 붙이셨네,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US 에어포스 마크시고. 예. 어느 쪽을 에어포스 아미 어느 쪽을 더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아미를 좀 더 아미. 선호하긴 합니다. 육군 출신이시죠? 네. 저 해병대긴 한데 해병대 출신이세요? 네, 야,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네. 제가 지금 제 1사단에 있는 상륙 장갑차 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해병대 선임분들이랑 연락을 하고 어저께가 제 생일이었는데 선임분들이 계속 전화 와가지고 선물도 많이 챙겨줘가지고 군대만의 그 정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지금 미 공군이 쓰고 있는 에어포스 마크보다는 좀 옛날 마크인데 맞아요. 이게 미 공군이 이제 미 육군에 독립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미 육군 항공대 뭐 이런 명칭으로 있을 때도 이제 이와 비슷한 마크를 썼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공군이 독립된 직후에도 계속 이어졌던 그런 마크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오래된 옷이라는 것이 확실히 여기서 이제 드러난 것이죠. 이 제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복을 입은 것과 안 입은 것 구분할 때 그 전쟁법 차원에서 전쟁법을 적용을 받는 사람이 군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민간인이고 이 얘기는 군인이고 민간인이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폭력을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이제 통제를 하고 전쟁법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제복 입은 것과 안 입은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전쟁법적 측면에서도 이제 제복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복을 입을 때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리셋하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기계적인 훈련을 시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가라, 뭐 네. 뒤로 가라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보게 보면 꼭 전쟁에 쓸 게 아닌데 이걸 왜 시킬까 네.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을 리셋시키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 이전까지 해왔던 습관 태도를 새로운 규율을 막 집어넣어서 리셋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필요한 지식을 넣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합니다. 좀 바보 같은 짓 같은 느낌이 들지만 모든 나라가 그와 같은 제식 훈련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군복을 입고 뭐 밖에를 나갔을 때 뭔가 되게 긴장되고 제가 군인으로서 뭔가 책임을 다해야겠다. 시민들한테 뭔가 안 좋게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복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그 참군인 같은 그런 훌륭한 경험과 생각을 잘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군복을 입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한미 간의 국방 회담을 한다든지 이럴 때 참석했을 때는 그냥 군복 입은 사람으로서 의미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국군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태도에서부터 조심하게 되고 그런 느낌을 하게 됩니다. 진짜 그 항공적인 느낌? 예, 오랜만에 하여튼 저 굉장히 조종복과 유사한 잠바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 항공 잠바 같은 느낌이 나고요. 굉장히 옛날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는 옷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 이렇게 조종사들이 이렇게 가죽으로 된 이런 굉장히 보온이 잘 되는 옷을 그 많이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행기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잖아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해야 되는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대공포라든지 이런 걸 피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보온을 할 수 있는 가죽 옷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죽 옷이 마치 조종사들의 상징처럼 돼서 그게 필요 없을 때도 이렇게 비행기 내린 다음에도 괜히 폼으로 네, 맞습니다. 그 많이 밖에서도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밀리터리 룩까지 이렇게 유명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그 해병대 출신의 우리 정무 미남 그 밀리터리 룩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 됐고요. 특히 이 제주도라는 곳에서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도 굉장히 그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하시는 거 잘 이루시고 또 가게에서도 그
그 재미있는 활동 계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 의류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 입을 수 있는 빈티지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보라미님들도 나중에 제주도 오시게 된다면 제가 예쁘게 코디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